예, 이번에는 교재 259페이지에 있는 5장 횡방향 하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그 상황을 먼저 보면 이런 상황이죠. 뭐 저희가 안 다뤘던 건 아닌데 횡방향 하중이라는 것은 요겁니다. 이렇게 요걸 이제 부재의 어떤 축방향이라고 그러면 부재의 축방향, 그죠? 부재 축. 부재축의 횡방향으로, 횡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횡방향이 되는 거죠. 영어로는 transverse라고 합니다. transverse. transverse. 이러한 횡방향 하중이 작용을 할 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살펴볼 것은 하중, 이런 거죠. 하중. 그 다음에 전단력. 이제 뭐, 어느 부분을 잘랐을 때 여기에 전단력이 발생을 하겠죠. 전단력. 그리고 휨모멘트. 휨모멘트도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하중, 작용하고 있는 화중과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단력, 그리고 휨모멘트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기준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부호 규정을 보겠습니다. 부호 규정. 요거는 이제 내력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고려할 때, 뭘 플러스로 보고 뭘 마이너스로 볼 거냐라는 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제 모멘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재가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인 경우는 요 방향, 그죠? 그다음에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이제 위로 솟는 모멘트, 그다음에 마이너스 모멘트는 아래로 내려가는 그 모멘트라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 전단력을 볼게요. 전단력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전단력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전단력은 플러스가 뭐냐, 플러스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 방향입니다. 이렇게. 아유. 예. 플러스가 이렇게 시계 방향 보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요 부재를 이제 좀 돌리는 거죠. 그래서 형태가 이런 전단력이 발생을 하면 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은 요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형 상태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일단 부호 규정 요거를 잘 생각을 하고 어떤 단면을 잘랐을 때 발생되는 내력을 일단 플러스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플러스로 논다는 그 개념이 예를 들어서 이런 단면을 우리가 이제 본다고 했을 때 플러스로 일단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플러스, 그죠? 요거 따와서 그 다음에 전단력은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요게 V.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트러스인 경우에는 항상 뭘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트러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 요거를 플러스로 넣고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거죠. 잘랐을 때 내력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놓을 때 이제 플러스가 되느냐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기준을 갖고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보에 횡방향 하중이 등분포로 이렇게 걸려 있다고 했을 때 Q라고 합시다. Q라고 하는 횡방향 하중이 작용을 할 때 어떤 외력과 전단력과 모멘트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여기에서 이렇게 dx만큼을 뜯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보면 일단 왼쪽 면을 봐보세요. 왼쪽 면이 다 플러스로 돼 있죠. 요거 그죠? 플러스 방향으로 돼 있고 모멘트도 플러스 방향으로 돼 있고, 예, 그래서 V랑 M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오른쪽을 가서 보니까 여기는 그냥 V라고 표현하지 않고 V 플러스 DV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DM이라고 표현을 해 놨습니다. 이게 왜 생겼을까요? 왜 DV랑 DM이 왜 달라붙었을까요? 그것은 이 Q 때문에 생긴 겁니다. Q 때문에. Q가 없다면 똑같아야죠. 그죠? 여기 M 생기면 여기 M 생기고, V면 여기 V일 텐데, Q라는 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DV라 DM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영향이 있으니까 DM, DV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지를 볼게요. 첫 번째는 수직력의 합은 0이다. 를 힘의 평행방정식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위로 되는 거 V 마이너스 Q dx. Q dx는 뭐예요? 요거랑 요거 곱한 거죠. Q dx 마이너스 V 플러스 dv. 예. 요걸 적용을 할 때는 힘의 평형방정식 적용할 때는 요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게 기준. 예. 요게 기준입니다. 예. 표시할 때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부규정에 의해서.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dv를 요게 0이죠. dv를 뽑아내 보면 이게 마이너스 q dx가 됩니다. 이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dv dx는 마이너스 q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식이 나왔네요. 그래서 전단력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죠? 전단력의 변화율이잖아요. x에 대한 전단력의 변화율은 등분포 하중과 같다. 예, 등분포 하중과 같다. 그 다음에 모멘트 평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멘트 평형은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놓고 0으로 잡으면 일단 m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q dx에다가 2분의 dx, 그죠? 요거 q dx 나오고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본 겁니다. 여길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m 모멘트 있고, 그 다음에 q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멘트가 있죠.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v 플러스 dv 에다가 dx, 그리고 m 플러스 dm이 플러스로 있네요. m 플러스 dm. 요게 0이란 얘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요게 m하고 요게 m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대로 써보죠. 마이너스 2분의 q dx의 제곱, 그렇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v dx 마이너스 dv dx 플러스 dm은 0인데 여기서 dx 항 있죠? dx 항이 굉장히 미소한 양이잖아요. 그 미소한 거를 두 번 곱한 거는 거의 0에 가까우니까 이게 다 0 처리를 해버립니다. dx제곱 여기 dv dx 그래서 결국엔 요것만 남죠.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dm dv는 dx죠. dx는 v다. 예, 요게 2번식입니다. 그래서 전단력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등분포 과정이 나오고 모멘트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전단력이 나오고 예, 이런 식의 유도가 됐네요. 이번에는 직사각형 단면에서 전단 응력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멘트가 지금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있죠. m에서 m 플러스 dm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모멘트가 이렇게 모멘트 변화가 생겨야만 예,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하게 돼요. 앞에서도 라운드가 아니죠. D dm dx 꼴 v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m이 변화가 있어야 이제 v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상황이죠. 이쪽에서의 m과 이쪽에서의 모멘트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을 때 그 전단 응력 타우는 어떤 방향과 어느 정도의 크기로 발생을 하는지 이제 그거를 찾아보는 건데요. 일단은 요거는 옆에서 보는 거 측면도고 측면도 요거는 단면도입니다. 단면도 그래서 요 밑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 부분. 그래서 첫 번째 이제 PN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 부분 PN 부분. PN 부분을 생각을 하면 요 PN 요 면에서 DA에 대한 것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DA에 작용하고 있는 그 힘, 그죠? 어떤 힘이냐면은 요 수직응력에 의한 힘이에요. 요 수직응력에 의한 힘이 얼마냐를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뭐 DA에다가 시그마 X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시그마 X 곱하면 되고 요거는 힘 응력 공식에 의해서 I분의 M Y DA가 되는 거죠. 왜 요 Y는 뭐냐? 여기 Y예요. 여기 Y. 그 단면까지 그 미소 단면까지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미소 단면에 대한 미소 단면에 작용하는 힘이죠. PN 면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요 부분을 이제 좀 떨어뜨려 가지고 요 부분에서 시그마 X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 합력이 있겠죠. 그죠? 그거를 F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쪽 부분 P1 N1 그죠? P1 N1의
발생하는 응력에 의한 힘, 그죠? 힘을 F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타우 있죠? 전단 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을 F3라고 했을 때, 각각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F1은 요거를 이제 적분하면 되죠. 그죠? i분의 my dA 적분인데 어떤 면에 대한 적분이에요? 바로 요 부분 PN에 해당하는 그 면에 대한 적분이에요. 그 다음에 F2는 M 대신에 M 플러스 DM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하고 Y DA가 되고, 그 다음에 F3는 타우, 그죠? 전단력에다가 타우, 전단 응력에다가 B, 여기 있죠? B, 요거 B, 그 다음에 dx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여기가 BDX가 윗면이죠. 여기 요 윗면이에요. BDX가 요 윗면이 되는 거예요. 윗면 BDX 거기에다가 타우를 곱하니까 요 F3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F1 구했고 F2랑 F3를 구했으니까 요게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니까 마이너스 F1 플러스 F2 마이너스 F3가 0이 되고, 그래서 F3라는 것은 F2 마이너스 F1이 되네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유도했던 거 있죠? F1, F2, F3를 이제 대입을 할 겁니다. 대입을 하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서 보면 타우 b dx는 인테그랄 i분의 m 플러스 dm y dA 빼기 i분의 m y da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랑 요거 없어지죠. 그죠? 요거 없어지니까 요거는 i분의 dm y da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적용하는 것은 여기 m 있죠. m은 x의 함수죠. x. m은 x에 대한 함수니까 지금 da는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y랑 z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dy dz예요. 그죠? 그러니까 x에 대한 함수는 y나 z 입장에서는 상수와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분의 dm 인테그랄 y d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의 관계에서부터 타우를 끄집어내겠습니다. 요거랑 요거의 관계에서 타우를 끄집어내면 타우는 i b분의 dm i b분의 1 그 다음에 dm dx 인테그랄 y da가 되죠. 근데 이제 앞에서 저희가 뭘 유도를 했었냐면 식2가 뭐였냐면 dm dx가
V다라는 거를 유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타우는 I B분의 V가 되고 Y d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YDA가 뭐냐면 지금 이 적분은 지금 어디에 대해서만 지금 적분을 하고 있냐면 빗금친 부분, 그죠? 단면에서 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면에 대해서만 지금 적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의미가 빗금친 부분, 빗금친 부분인데 단면도에서예요. 단면도에서. 네. 단면 1차 모멘트. 그래서 최종적으로 타우는 뭐라고 표시할 수 있냐면 타우는 유명한 이제 공식이 나오는 거죠. I B분의 V Q라는 전다능력 계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3번이라고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전다능력을 계산하는 식을 유도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교재 270페이지에 있는 예제 5의 4를 통해서 전다능력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NN 단면은 여기에요. 여기를 잘라 보니까 이러한 단면이 나왔습니다. 발생하는 최대 전다능력을 구하라. 그래서 저희가 전다능력을 구하는 공식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타우는 IB분의 VQ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뭐에 대해서 구한 겁니까? 직사각형 단면이잖아요. 그래서 꼭 이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다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의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면에는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전단력을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전단력 계산. 반력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AV, 여기가 BV. 계산하기 위해서 모멘트의 평형 A점에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50 곱하기 5 빼기 50 곱하기 13 더하기 BV 곱하기 21은 0이 돼서 BV는 42.9kN이 됩니다. 그러니까 BV가 42.9니까 여기 적어보죠. 42.9kN 그리고 여기는 뭐 빼면 되니까 위에가 100이고 100에서 42.9를 빼면 되니까 57.1 kN이 됩니다. 그래서 반력을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단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유물체도를 이쪽에다가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NN이 되고 여기에 57.1kN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내력을 이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플러스 방향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멘트 M. 그다음에 전단력은 이렇게 내려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죠. 예. 그래서 일단 플러스로 놓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멘트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거리가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거리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얼마인지 몰라서. 그렇지만 모르더라도 V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0으로부터 57.1kN 빼기 V가 0이죠. 그래서 V는 57.1kN이 맞고 요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워서 보면 결국엔 요 방향이 맞으니까 밑에 방향으로 57.1kN이 전단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예.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V는 57.1kN. 예, 플러스 방향. 네, 두 번째는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요 과정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만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결과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Y바라는 게 Y바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입니다. 요게 Y바예요. Y바가 242.3mm. 그 다음에 I는 뭐예요? 중립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예요. 중립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1.578 곱하기 10의 8제곱 mm 제곱.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전달 능력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달 능력의 계산. 자, 여기 이제 적용하는 식은 타운 이꼬로 IB분의 VQ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최대 전달 능력을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달 능력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어느 점에서도. 이 위치, 이 위치, 이 위치, 이 위치 다 계산할 수 있어요. 20 가지고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어느 점에서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제 조건은 이거예요. 최대 전달 능력이죠. 최대 전달 능력. 최대 전달 능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I는 지금 전체적으로 똑같죠. B는 조금씩 바뀌어요. B는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여기를 계산을 할 때 B가 여기가 되기도 하고, 예,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되기도 해요. 요 부분. 그죠? 윗단면 기준으로 보면은 B가 요게 되는 거고, 아랫단면 기준으로 보면은 B가 요게 되는 거예요. 예, 바뀝니다. 그래서, 응력의 그 단차가 여기서 생겨요. B 때문에. 그래서 B가 좀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V? 예. V는 똑같죠. 뭐 단면에 작용하는 전단력이니까 똑같고. 그럼 B가 일단은 작아야 된다. 그리고 Q가 커야겠죠. 커야 된다.
그러면은 작다면은 요 비가 아니라 요 비가 작용하는 데서 크겠죠. 그죠? 전달 능력이. 그러니까 밑에 웹부분에 B를 적용을 하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Q가 커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Q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Q는 중립축에 대한 어느 특정, 특정 단면 일자 모멘트예요. 단면 일차 모멘트입니다. 자, 특정 단면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특정 단면이 뭐냐, 그러면, 밑에 거를 가지고 좀, 밑에다 하나 그림을 더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요 위치의 전달 능력을 구하고 싶어요. 원하는 위치가. 요 위치면은, 특정 단면은 요게 됩니다. 예. 만약에 원하는 위치가 여기면, 특정 단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예요. 그죠? 예. 그런 게 이제 특정 단면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의 끝에서부터 원하는 위치, 내가 알고 싶어하는 전달 능력 위치, 그죠? 알고 싶어하는 전달 능력을 알고 싶어하는 그 위치, 원하는 위치까지의 단면적에 대한 단면 일천 모멘트라는 거죠. 그게 Q의 의미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Q. 그래서 보면, 자, 이게 중립축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립축이, 그럼 이제 단면 일차 모멘트가 최대인 위치에서 그 전달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보다는, 요것만 가지고 계산할 때보다는 요게 더 크죠. 그죠? 단면 일차 모멘트가. 그리고 중립축까지 가면은 또 요거보다는 중립축까지 가져가는 게 단면 일차 모멘트가 크죠. 그러면 이제, 그럼 면적을 더 크게 가져가겠다 해서 여기까지를 내가 보겠다 그러면은, 여기를 가지고 계산한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고선 계산한 거하고, 크기가 어느 게 더 큽니까? 이게 더 큽니까? 1번이 더 큽니까? 2번이 더 큽니까? 1번이 더 커요. 왜 그럴까요? 단면 1차 모멘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플러스로 잡았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축까지는 y바죠. 예, y바가 플러스였는데 이쪽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여기는 y바가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 마이너스 요거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단면 1차 모멘트가 발생하는 그 위치는 중립축까지예요. 중립축까지. 그래서 교재에서 여기까지를 가지고 Q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이거보다 작아져요. Q가. 요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게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해도 되고, 그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저는 이제 위쪽의 거를 가지고서 한번 해볼게요. 위에 있는 거. Q를 위에 있는 걸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이 중립축에 대한 요 단면의 단면 1차 모멘트잖아요. 그래서
중립축까지의 거리를 도심까지의 거리를 다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117.7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단면까지가 53.85가 되는 거예요. 요 단면까지라는 게 결국엔 요 단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단면. 두 단면으로 쪼개서 봤을 때. 그러면 Q가 계산을 해보면 Q는 윗단면을 보면 200 곱하기 20 곱하기 117.7이 되고 밑에 쬐끄만 단면에 대한 단면일 체 모멘트는 107.7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7.7이라서 그래요. 곱하기 20 곱하기 53.85 해가지고 이게 5.87 곱하기 10의 5제곱 밀리미터 세제곱이 된다. 그래서 Q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밑에 요 단면 가지고 계산한 결과나 위에 있는 T형의 모양을 가지고 단면 1차 모멘트를 한 거나 똑같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복잡하니까 밑에 것만 가지고 하는 게 낫죠, 그죠? 복잡하니까. 저는 해본 거예요. 이제 다 구했으니까 T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우를 계산을 해보면 타우는 타우 맥스죠. 타우 맥스는 i가 1.578 곱하기 10의 8제곱 곱하기 20 그 다음에 V 전단력이죠. 7.1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Q 5.87 곱하기 10의 5제곱 하면 10.62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